삼성전자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40살 정도까지만 회사에 있고 다른 형태의 삶을 막연히 꿈꾸고 있었거든요. 3년 정도 때까지는 제품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임시 조직이라고 스타트업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멋있었어요. 가설을 만들고 그거를 증명하는 행위가 수학의 전부거든요. 원래 나는 가설 검증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구나. 스핀오프 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때 내가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덴탈 케어 스타트업 키튼플래닛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호입니다. 키튼플래닛의 첫 번째 아이템이 브러쉬몬스터라고 하는 어린이 구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브러쉬몬스터는 스마트 칫솔이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 칫솔이 굳이 없더라도 아이들 양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공개를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달 만에 양치 앱 중에는 1위가 됐어요. 6개월 정도 하드웨어 개발을 더 거쳐서 스마트 칫솔을 출시를 했고요. 그 후로 12개국 수출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브러쉬몬스터로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랑 석사 때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과에서 학부랑 석사를 하다 보니까 산업의 문제를 산업에 가까이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박사를 가기보다는 전기공학과 박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전기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뇌질환 환자들의 뇌의 이상 부위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수학적 알고리즘 개발을 했었어요. 박사를 마칠 때쯤에는 교수 쪽으로 갈지 산업체 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수학에서 이제 고객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라고 제 인생을 좀 생각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헬스케어 쪽을 조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사에서는 S헬스나 갤럭시 기어 핏의 헬스케어 모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뇌공학이라고 하는 게 헬스케어에서 가장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였거든요. 막상 삼성전자에 가보니까 회사에서도 진행하기에는 너무 R&D적인 성격이었던 거예요. 좀 더 사랑받고 자주 쓸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인 헬스케어 제품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도 뭔가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헬스케어 쪽을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리텐션이 좋고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헬스케어 영역 중에 덴탈 케어 그리고 그 중에서 양치질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증강현실이나 Io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덴탈 케어에서 좀 시급하게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는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양치질을 너무 싫어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화장실 환경을 이렇게 봤더니 다 상부장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발판을 딛고 올라가도 거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양치를 싫어하고 잘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울이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솔루션을 보니까 다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직접 체험 방식의 증강현실로 만약에 아이들의 양치 교육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사업 초반에 좀 검증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집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을 때 5세반을 갔거든요. 처음에 동영상 베이스로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했더니 10명 중에 2명밖에 못 따라 했었는데 증강현실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양치 교육을 시켜봤더니 10명 중에 10명이 다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키튼플래닛 첫 번째 아이템을 어린이 양치 교육 서비스로 잡게 됐습니다. 저희가 양치를 하고 나면 매일 하나씩 다른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임적인 기능이 있고요. 캐릭터랑 같이 셀피를 찍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100일 넘게 모은 캐릭터가 사라지는 상황은 아이들은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다급하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2시간째 울고 있다. 저희는 뭐 다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복원시켜 드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다시 브러쉬몬스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덴탈 케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콜게이트는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필립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가전의 모터 기술 같은 것들로 구강관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디지털 컨텐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라고 하는 다른 식의 접근법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어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시장에 대한 확장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디지털 덴탈 케어 시장 자체를 확장해야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콜라보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해요. 하반기부터는 저희 기술이 들어간 다른 회사의 스마트 칫솔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노애락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업은 그냥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취업을 했었고 지금 창업을 했지만, 회사가 M&A가 된다든지 엑싯을 하게 되면 다시 제가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과 창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제가 창업을 했던 경험 자체가 더 도움이 되고 그 조직의 DNA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이 완전 재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뭐 단군일에 창업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금이 많고 이거를 떠나서 지금 뭔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이 창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 수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사무실 공간을 구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때, 창업진흥원에서 수원에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저희 집 5분 거리, 멤버들 집 주변에 딱 있었어요. 창업에 대한 도움,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면서 첫 사무실을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창업을 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